고객 만족도와 애호도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그 관계를 화면의 그래프로 살펴보면 고객이 불만족감을 느낄 경우에 고객 애호도가 낮거나 이탈하게 되며 고객의 만족이 높을수록 고객 애호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업에 고객 만족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업에서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80년대 제록스사는 고객 만족 척도인 매우 만족으로 평가한 고객이 다소 만족으로 평가한 고객보다 재구매율이 6배나 높았고 반대로 불만족한 고객의 고객 비애호도와 이탈도는 가파른 하향 곡선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객의 만족감과 관련한 한 사례를 살펴볼까요? 혹시 고객을 카네기 부인으로 생각하고 응대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중년 여성이 갑자기 내린 비를 피해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백화점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물건을 사기 위해 온 고객인 줄 알고 친절하게 말을 건네던 종업원은 그냥 비를 피해 들어왔다는 그녀의 말에 그의 태도는 돌변하죠. 물건을 사려는 고객이 아니기 때문에 친절하게 응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중년 여성은 쫓겨나듯 백화점을 나설 수밖에 없었고 할 수 없이 건너편 백화점으로 가서 비를 피한 그녀에게 이번 백화점에서는 종전의 백화점과는 달리 물건을 사지 않아도 편안하게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친절히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백화점을 다시 찾은 이 중년 여성은 트럭 한가득 물건을 구매합니다. 그 여성은 바로 세기의 부자 카네기의 부인이었던 것이죠. 즉,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고객의 만족은 고객 애호도를 높이고 고객 불만족은 고객 애호도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요소가 고객 만족을 결정지을까요? 고객 만족의 결정 요소와 관련된 이론을 바탕으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늘 궁금했던 것이었어요. 어서 알려주세요. 고객 만족을 결정하는 요소를 알기에 앞서 고객 만족에서 만족이란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태도로서의 만족, 품질 평가로서의 만족, 그리고 감정적 반응으로서의 만족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우선 태도로서의 만족이란 무엇일까요? 태도로서의 만족은 고객이 가지는 제품에 대한 전체적인 태도로 보는데요. 여기서 태도란 구매 후 태도뿐만 아니라 구매 이전의 태도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품질 평가로서의 만족은 지각한 품질에 대한 판단으로 지각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각 판단이란 고객이 사전에 가지고 있던 기대와 소비 경험을 한 후를 비교해 판단되는 품질 등에 대한 긍정이나 부정의 평가를 하는 것이죠. 특히 이러한 평가 과정 중에는 타사 제품 및 타인의 제품과 비교를 하거나 교환한 재화에 대한 대가의 평가 기준을 통해 비교하여 만족이 평가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유형제에 대한 측정 기준은 태도의 특징을 가지며 무형제인 서비스의 경우에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측정됩니다. 여기서 지각 품질과 객관적 품질을 구별하여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품질 판단의 결과와 태도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각 품질은 각 소비자가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가장 중요시 여기는 품질을 말하며 객관적 품질이란 제품의 기술적 우수함이나 객관적 특징 등 일반적인 것을 뜻합니다. 이때 지각 품질과 객관적 품질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업과 소비자의 품질 평가 기준이 초점에 맞지 않거나 다른 기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마지막으로 감정적 반응으로서의 만족은 만족의 특징을 고객이 제품의 서비스에 대한 소비 이전의 기대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인지적 사고 과정의 결과 생기는 감정적 반응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지적 판단이란 결과의 판단이 기대와 비교한 경험의 결과이며 정서적, 감정적 판단은 기대와 경험의 레벨에 충족되었는가에 따라 충족감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러한 경계는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지적 및 감정적 관점에 근거하는 것이
만족의 특징을 이해하기 더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 만족과 관련해서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끼칠까요? 제품의 서비스의 특징 같은 것들이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뿐만 아니라 고객 감정, 그리고 서비스의 성공 및 실패의 원인에 대한 귀인, 공평성의 지각, 또한 다른 고객이나 가족 구성원, 동료들은 고객 만족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제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과 관련해서 고객의 평가에 영향을 받는데요. 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 수준이나 품질, 개인적 친분, 그리고 고객화 수준이 고객 만족을 결정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고객 감정 역시 고객 만족을 결정하는데요. 고객의 서비스 전의 감정과 소비 체험으로부터 얻은 부정적 감정 또는 긍정적 감정은 서비스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서비스의 성공 및 실패의 원인에 대한 귀인 역시 고객 만족을 결정하는 요소인데요. 이 요소는 기대한 것보다 서비스의 만족 또는 불만족을 하였을 경우 소비자는 그 이유를 분석하여 평가합니다. 이때의 평가가 고객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다음으로 고객의 공평성의 지각은 고객 만족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때 핵심 질문은 바로 다른 고객들과 비교하여 공평한 서비스를 받았는가입니다. 서비스 전달자가 공평한 서비스를 전달했느냐는 여부에 따라 고객 만족이 달라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고객의 주변 사람들에 의해 고객 만족이 결정될 수 있는데요. 다른 고객이나 가족 구성원, 동료 등으로부터 구전에 의한 영향은 고객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또 다른 고객 만족의 결정 요소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고객 만족을 결정하는 요소를 직접적인 요소와 간접적인 요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선 직접적인 요소는 그 제품이 갖는 성능, 기능, 가격뿐만 아니라 시설의 분위기, 종사원의 서비스, 기업의 사후 서비스 등이 있으며, 간접적인 요소에는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이나 환경보호 활동, 그리고 기업의 지역 주민들의 복지 및 시설 제공 등이 있습니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부각되면서 간접 요소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기업에 대한 이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직접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요소에도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고객 만족은 기대 불일치 이론을 근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외에 관련한 다른 이론이 있나요? 네, 지금부터 알려드리죠. 고객 만족과 관련한 이론에는 성과와 기대와의 관계를 통해 고객 만족을 설명한 기대 불일치 이론과 소비자 자신과 타인과의 비교에서 고객 만족이 온다는 공정성 이론,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의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한 인과 추론을 통해 고객 만족을 설명하는 귀인 이론이 있는데요. 우선 기대 불일치 이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내용을 살펴볼까요? 네, 좋아요. 기대 불일치 이론은 올리버가 제시한 이론으로 1970년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론입니다. 그 후 소비자의 만족, 불만족 연구의 중심 이론이 되었으며 가장 지배적으로 받아들여져 온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 개념은 성과가 기대보다 높아 긍정적 불일치가 생기면 만족이 발생하고, 반대로 성과가 기대보다 낮으면 부정적 불일치가 발생하여 불만족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에서 기대와 불일치가 모든 만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기대와 불일치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로 결국 기대는 최종 만족의 판단을 위한 계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대 불일치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휴대폰이 고장난 A 고객은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 AS를 받으러 갑니다. 90점 정도의 기대를 하고 갔는데
엔지니어뿐 아니라 전반적인 서비스가 너무 좋아서 100점을 주고 싶을 만큼 만족을 한 거죠. 즉, 이 A 고객은 자신이 한 기대보다 성과가 좋아서 긍정적 불일치를 했고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마찬가지로 고장난 휴대폰을 수리하러 서비스 센터에 방문했던 B 고객은 삼성이니까 서비스가 좋겠지 하며 90점 정도의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실제 환경도 지저분하고 엔지니어가 불친절하여 80점을 주기에도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대에 비해 성과가 낮았으므로 부정적 불일치가 되었고 B 고객은 불만족감을 느낀 것입니다. 자, 이제 기대 불일치 이론이 잘 이해가 되죠? 이 기대 불일치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올리버는 수능 이론을 제시하였는데요. 수능 이론의 핵심 내용은 첫째, 기대는 불일치 및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둘째, 기대는 성과의 수능 수준이며 셋째, 기대는 수능 현상에서 나타나는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객의 이전 경험과 판매원 혹은 사회적 중거자로부터 의사소통 내용 등의 상황, 설득 가능성과 자기 왜곡 등의 개인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대 불일치 이론에 근거한 만족은 제품이 지니는 다양한 속성에 대한 만족의 결과들이 종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대 불일치 이론 흐름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보충 자료를 살펴보세요.